이 수치는 0에 근접할수록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의심의 여지 없이 미국이네요. 파워인덱스 수치로는 0.072를 기록, 전 세계에서 가장 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2위는 거대한 토지와 강력한 무기 제조 기술을 가진 러시아가 차지했네요. 파워인덱스 0.0796점을 기록. 1위 미국과는 불과 0.0075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한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이어서 3위와 4위는 중국, 인도가 차지했습니다. 영토의 크기도 그렇고 인구수도 그렇고 납득할 만한 순위입니다. 5위는 일본, 대망의 6위는 우리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일본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게 조금 마음이 안 좋지만 과거에 비하면 많이 올라온 수치라고 합니다. 이어서 11위부터 20위까지 순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터키, 이탈리아, 이집트, 이란, 독일 등등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은 국가들이 역시 상위권에 포진해 있네요. 튼튼한 국방력, 강한 군사력으로부터 안전한 여행국가의 이미지나 선진산업, 우수한 인력 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21위부터 32위까지 순위입니다. 21위 캐나다, 22위 대만, 23위 폴란드, 24위 베트남, 25위 우크라이나, 26위 타일랜드, 27위 알제리입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많이 신경 쓰는 북한의 군사력, 세계 2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파워인덱스 포인트는 0.4684점을 기록했고요. 우리나라나 일본에 비해서 절대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더라도 군사력으로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다만 한국과 북한의 거리가 너무나도 가깝고 특히 수도 서울이 휴전선에서 수십 분의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기에 모두들 꺼리는 것일 뿐입니다. 남북 전쟁이나 북한의 침략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이상으로 2021년 세계 군사력 순위, 세계 국방력 순위, 한국의 군사력과 북한의 군사력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스크랩 세계가 놀란 한국의 군사력. 1. T-50 골든 이글. T-50 골든 이글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초음속 고등 훈련기. 훈련기지만 경공격기로 전환할 수도 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5로 F-16, F-15, F-22 등 세계 최신의 및 차세대 전투기 조종 훈련을 위해 개발됐다. 각종 디지털 비행제어 시스템과 첨단 디지털 엔진 제어 방식의 엔진 등 최첨단 전자산업의 집약체라서 고등훈련기 중에는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다는 평이다. 공군과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미국 로켓 마틴사의 기술을 이전받아 1997년 10월 개발에 착수한 이래 5년 만인 2001년 10월 개발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체 개발한 고유 모델의 초음속 항공기를 보유하는 12번째 항공선진국이 됐다. 이 K9 자주포. K9 155mm 자주포는 최대 사정거리가 40여 킬로미터인 세계 정상급 자주포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나 우리 군이 현재 보유 중인 자주포의 최대 사정거리가 30km에 불과한 대비해 10여 킬로미터가 길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삼성테크윈이 1991년 개발에 착수, 1999년 개발에 성공했다. 종전에 이동 중 정지 후 첫 포탄 발사까지 3에서 11분이 걸렸으나 K9는 최신 자동사격 통제장치와 자동송탄 및 장전장치를 갖춰 정지 후 1분 이내에 사격할 수 있다. 분당 최대 6발을 쏠 수 있다. 최대 시속 60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어 적이 대포병 탐지 레이더의 추적을 피할 수 있고 탑승인원 5명의 최대 주행거리 360km로 60%의 경사도를 주행할 수 있다. 3XK2 차기전차. XK2 차기전차는 우리 손으로 개발된 세계 최정상급 전차다. 일명 흑해로 불리며 공격력과 방어력, 기동성에서 미국의 M1A2 SAT, 프랑스의 르클레르, 독일의 레오파드 EA6, 영국의 챌린저 2, 러시아의 T-90, 중국의 개량형 타입 98, 일본의 90식 전차 등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사일 및 레이저 경보장치와 유도교란 통제장치, 복합연막탄 발사장치 등을 갖춰 날아오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빗나가게 할 수 있다. 긴 주포를 갖고 있어 북한의 최신형 춘마호 전차는 물론 미일 중 유럽의 어떤 전차도 관통할 수 있다. 다목적 대전차, 보폭탄으로 공중에서 전차를 위협하는 공격용 헬기를 직접 쏘아 맞출 수도 있다. 4. 함대함 미사일 해성. 함대함 미사일 해성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1,000억 원이 투입돼 개발된 미사일이다. 대조영함 등 5,000급 KDX-2 한국형 구축함에 배치돼 있으며 사정거리는 150km다. 이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잠수함이나 함정, 항공기에서 발사돼 함정은 물론 지상 전략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400에서 500km 이상의 크루즈 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의 스틱스 대함 미사일에 비해 사정거리가 길고 무리를 스치듯이 낮게 비행해 요격이 힘들며 명중률도 높다. 한 발당 가격은 20억 원이다. 이 미사일과 관련해 독자적 전자전 방어 능력을 갖고 있는 탐색기와 미사일을 움직이는 터보제트 엔진을 국내 기술로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 항공 우주 기술을 한 차원 높였다는 평가도 받는다. 신궁은 1995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8년간 700억 원을 들여 독자 개발한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다. 최대 사정거리 7km, 최대 고도 3.5km, 최대 속도 마하 2.0 이상이다. 적이 항공기를 향해 발사된 후 반경 1.5m 이내로 접근하면 자동 폭발, 700여 개의 파편으로 격추시킨다. 적외선 유도 방식으로 낮은 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나 헬기를 격추하는 데 쓰인다. 90% 이상의 명중률을 자랑하며 한 발당 가격은 1억 9천만 원이다. 미국의 스팅어, 러시아의 이글라, 프랑스의 미스트랄보다 가볍고 명중률이 높다. 개인이 직접 휴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헬리콥터, 함정 등에 실을 수 있다. 기아 식별기 및 야간 조준기를 이용해 원거리에서 적 항공기를 식별할 수 있고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 6대형 상륙함 독도함은 우리 해군의 대형 상륙함 1번함으로 2005년 7월 12일 진수됐다. 길이 199m, 폭 31m의 대형 비행갑판을 갖고 있어 진수 당시 중국이나 일본 언론에서 경항공모함이나 다름없다며 대서특필했다. 이 갑판에서 6에서 8대의 UH-60 헬기가 동시에 뜨고 내릴 수 있고 태국에 보유하고 있는 경항모보다 크다. 독도함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상륙작전 능력을 가진 미국 와스프급 상륙모함의 축소판으로 불리기도 한다. 입체적인 상륙작전을 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이지스함, 한국형 구축함 등으로 구성되는 전략기동함대의 기함으로 함대의 심장부 역할을 하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도 아직 갖지 못한 대형 다목적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7KT-1 기본훈련기 순수 국내 기술로 처음 만들어진 양산 항공기로 한국 공군의 기본훈련기이다. 일명 응비로 불린다. 처음 비행을 접하게 되는 조종훈련생들에게 비행에 대한 감을 익혀주는 용도로 사용된다. 터보 프로펠러기이다. 최대 시속 648km, 항속거리 1688km로 비행할 수 있으며 11km 이상의 고도로 상승할 수 있고 5시간 이상 제공이 가능하다. 1988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10여 년간 1,000억여 원을 들여 개발했다. 이전에 국내에서 제작된 F5 제공호 등은 외국 기술을 도입해 로열티를 지급했지만 KT-1은 도면과 기술 자료 및 시험 비행 등 모든 제작 과정이 최초로 국내 기술진에 의해 이루어졌다. 인도네시아 등지에 수출되기도 했다. 할백상어, 청상어 잠수함에서 무리의 함정을 공격하는 백상어는 수동 소나와 능동 소나를 조합한 음향 탐지 장비와 디지털 유도 시스템을 갖춰 적이 함정 소리를 추적해 공격하는 중어뢰다. 1998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했다. 지름 48.3cm, 길이 6m, 무게 1100kg, 최고 속도 35노트이며 TNT 폭약 370kg에 달하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 청상어는 함정 또는 T-3C 등 항공기에서 투하된 뒤 적잠수함의 음향을 추적해 공격하는 신형 경어뢰다. 세계에서 7번째로 개발됐다.
1995년부터 10년간 500억 원이 투입됐다. 직경 32cm, 길이 2.7m, 무게 280kg, 최고 속도 45노트이며 1.5m 두께 철판도 관통한다. 둘 다 한 발당 가격은 10억 원이다. 부 KDX-2 한국형 구축함 5,000톤급 KDX-2 한국형 구축함은 최신 함선 건조 이론을 모두 적용한 전투함정이다. 2003년 취역한 일본함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붙여 이순신급으로 불리기도 한다.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장거리 함대 방공 미사일, 단거리 함대 방공 미사일 등을 함께 갖췄다. 또 대함, 대공, 대잠 작전 등 입체적인 현대전 수행 능력과 중거리 대공 방어 능력을 지녀 해군의 원해 작전 능력을 높였다는 평이다. 하푼 대함 미사일,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적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스탠더드 함대공 미사일, 헬기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적에게 탐지될 확률을 줄이기 위해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기존 5,000톤급 구축함에 비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80에서 90% 줄였다. 10현무 크루즈 미사일은 우리 군이 지난 10여 년간 비밀리에 개발 작업을 벌인 끝에 수년 전부터 실전 배치되고 있다. 미국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처럼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목표물을 족집게로 집어내듯 정확히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급비사항이어서 종류와 재원, 사진 등은 아직까지 자세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대지인 현무 3 및 현무 3A, 함대지인 천령 등 서너 종류의 크루즈 미사일이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00km면 중국, 일본의 목표물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목표물을 타격할 때 5m를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정확도도 높다. 이밖에 현무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180에서 300km이며 북한의 스커드, 노동 미사일에 비해 정확도가 매우 높다.